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문 외상소생술 제8장 머리와 목 외상 파트의 세 번째 심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외상성 뇌손상 TBI 환자를 현장에서 만나 병원으로 인계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처치와 전술이 집중되어야 할 핵심 전략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것입니다. 화면의 부제를 보십시오. 1차 손상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2차 손상과의 전쟁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개골이 깨지고 뇌 조직이 찢어지는 1차 손상은 사고 순간에 이미 비가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부서진 뇌를 다시 꿰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차 손상 이후 뇌세포가 붓고 피가 모자라 숨이 막혀 죽어가는 2차 손상은 전적으로 병원 전 처치 제공자인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강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저산소증과 저혈압이라는 두 마리 사신으로부터 환자의 뇌를 지켜내는 치열한 전술 지침입니다. 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전략에 앞서 TBI의 병태 생리학적 흐름을 보겠습니다. TBI는 쾅하고 끝나는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뇌 조직이 충격 직후 생화학적 위기에 처하며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래프를 보십시오. 충격 직후 초기에는 뇌세포가 살기 위해 발악하며 포도당 대사가 급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의 대사는 급격히 저하되고 기나긴 허혈 즉 피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대사가 저하되는 위치가 시상이나 뇌줄기라면 환자의 의식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최악의 조합을 강조합니다. 우측의 붉은 박스를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손상된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저산소증과 뇌로 피를 밀어올리지 못하는 저혈압이 겹치게 되면 뇌세포는 문자 그대로 굶어 죽고 질식해 죽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반될 때 환자의 사망률은 수직으로 급증합니다. 병원 전 처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소와 수액을 통해 이 치명적인 연결고리를 무자비하게 끊어내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현장에 도착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외상의 물리학을 해독해야 합니다. 손상 기전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에게 환자에 보이지 않는 뇌 상태를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앞유리가 거미줄 모양으로 박살나 있다면 그것은 환자의 머리가 엄청난 속도로 유리에 충돌하여 뇌가 두개골 안에서 요동쳤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측면 충돌이나 급격한 가속 감속이 있었다면 얇은 측두골이 부러지면서 그 밑에 동맥이 터져 경막 외혈종이 발생했을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바로 알코올 요인입니다. 만성적으로 술을 마신 알코올 중독자는 뇌가 쪼그라드는 대뇌 위축이 옵니다. 뇌가 수축하면 뇌와 두개골을 잇는 연결정맥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무렇지 않을 가벼운 충격에도 이들은 정맥이 쉽게 툭 끊어지며 치명적인 경막 및 혈종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간이 망가져 피도 잘 멎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환자가 머리를 살짝 부딪혔다고 할 때 술 취해서 엄살 부린다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증 뇌손상을 의심하는 기준을 대폭 낮추고 매우 공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1차 평가와 처치인 ABCD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의식이 심하게 저하된 TBI 환자는 혀가 말리거나 구토물 때문에 스스로 기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의식이 떨어지면 무조건 현장에서 기관 내 삽관 ETI를 꽂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다릅니다. 산소화가 삽관보다 우선합니다. 이 대원칙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숙련되지 않은 의료진이 약물을 사용하는 급속연속 기관 삽관 RSI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면 환자는 극심한 저산소증과 저혈압에 빠져 오히려 사망률이 치솟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관리 목표는 산소 포화도 SpO2를 무조건 90% 이상 이상적인 수치는 94% 이상으로 사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보호한다고 무리하게 튜브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수 조작과 이빈두 기도기 OPA나 코인두 기도기엔 PA를 끼우고 백마스크 BVM으로 환기를 시키며 살려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삽관에 매달리다 뇌세포를 다 죽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호흡입니다.
바로 이산화탄소의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은 TBI 환자 관리에서 가장 정교해야 하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뇌혈관은 CO2 농도에 기가 막히게 반응합니다. 만약 백마스크를 너무 빨리 짜서 CO2가 다 날아가 저이산화탄소혈증 하이포캄니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뇌혈관이 꽁꽁 수축해버려 뇌에 피가 안 가는 허혈이 옵니다. 반대로 너무 천천히 짜서 저항기로 인해 CO2가 쌓이는 곳 이산화탄소혈증 하이퍼캠리아가 오면 뇌혈관이 팽창하여 두개내압 ICP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철저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뇌혈류가 최적화되는 안전지대, 즉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EtCO2를 35에서 45mm 머큐리로 칼같이 유지해야 합니다. 성인 기준 분당 딱 10회의 호흡수만 제공하십시오. 과거처럼 뇌압을 떨어뜨리겠다고 현장에서 무턱대고 예방적 과다환기를 시키는 것은 환자의 뇌를 허혈로 몰아넣는 절대 금기 사항임을 잊지 마십시오. 순환 관리입니다. 뇌로 피를 밀어 올리려면 혈압이 생명입니다. 단 한 번의 저혈압 에피소드도 치명적이다. 이것은 외상학계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두개내압이 올라간 상태에서 수축기 혈압마저 떨어지면 뇌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성인 TBI 환자의 수축기 혈압 SBP는 기존의 90이 아니라 훨씬 공격적인 110ml 머큐리으로 소생술을 통해 강력히 유지해야 2차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측의 소화 목표를 주목하십시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소화 정상 혈압을 계산할 때 70 더하기 2 곱하기 나이라는 단순 공식을 썼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공식으로 나온 수치는 75, 100분위 수보다 낮아서 이대로 혈압을 맞췄다가는 소아 TBI 환자의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소아는 단순 공식을 버리고 연령별 75, 100분위 수 이상 일반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엄격히 유지해야 합니다. 수액은 생리식 염수 같은 등장성 수액을 기본으로 사용하며 현장에서 고장식 염수를 투여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D단계 신경학적 장애 평가에서는 뇌세포의 밥 에너지를 챙겨야 합니다. 우리 뇌세포는 포도당을 조금도 저장하지 못합니다. 피를 통해 실시간으로 배달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저혈당 하이포글리세미아가 오면 뇌세포는 즉각적인 에너지 고갈로 죽어버리며 치명적인 2차 손상을 유발합니다. 우측의 발작을 보십시오. 머리를 다친 환자가 전신 발작을 일으키면 온몸의 대규모 신경활동이 폭주하면서 엄청난 양의 산소와 포도당을 순식간에 다 갉아먹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산소를 다 태워버리니 뇌 허혈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실무 지침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식 상태가 변하거나 저하된 TBI 환자를 만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손가락을 찔러 혈당 측정부터 하십시오. 혈당이 낮다면 즉시 포도당을 투여하고 발작을 일으킨다면 이를 억제하여 뇌의 에너지 고갈을 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신경학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글래스고 혼수 척도지 GCS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GCS의 세 가지 항목 중 예후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운동 반응입니다. 총점이 8점 이하라면 환자 스스로 기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기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왜 전체 총점보다 운동 점수가 병원 전 단계에서 유독 중요할까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마취제나 진정제, 삽관 때문에 언어나 눈뜨기 반응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측정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운동 점수가 환자의 6개월 뒤 사망률과 생사를 훨씬 더 정확히 맞춥니다. 따라서 현장 점수와 병원 도착 시 점수의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여 외상팀 의료진에게 넘겨주는 것이 여러분의 막중한 임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두개골 안을 들여다보는 유일한 창문, 바로 동공 퓨필입니다. 정상 동공은 3에서 5mm이며 빛을 비추면 양쪽이 똑같이 수축합니다. 그런데 만약 양쪽 동공 크기가 1mm 이상 차이가 나는 부등동공 즉 아니소코리아가 관찰되거나 한쪽 동공이 까맣게 확장되어 빛을 비춰도 꼼짝 안 하는 고정 또는 산대 상태라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것은 두개내압 ICP가 미친 듯이 치솟아 뇌부종이나 덩이 효과로 인해 뇌가 밑으로 쏟아져 내리는 갈고리 이랑 탈출 언컬 허니에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적 경보입니다.
뇌가 탈출하면서 눈으로 가는 제3뇌신경 눈돌림 신경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지지겨버렸기 때문에 동공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선천적으로 동공 짝짝이인 분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외상 환자의 동공 비대칭은 의사의 정밀 검사가 있기 전까지는 무조건 뇌부종이나 급성 탈출증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동공 확장과 함께 나타나는 뇌의 마지막 구조 신호, 바로 그 유명한 쿠싱 반사입니다. 국가고시의 핵심 중 핵심이니 이 세 가지 조합을 완벽히 구분해서 암기하십시오. 두 개의 합이 상승하여 뇌줄기가 짓눌리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 필사적인 발악을 합니다. 첫째, 뇌로 피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심장이 수축기 혈압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때 맥압축 수축기와 이완기의 차이가 무섭게 벌어집니다. 둘째, 혈압이 너무 높으니 목동맥이 놀라서 심박수를 확 떨어뜨려 서맥 브라디카디아가 발생합니다. 셋째, 호흡을 관장하는 뇌줄기 중심부가 짓눌려 체인 마이너스 스톡스 호흡처럼 얕아졌다 깊어졌다 무호흡이 생기는 불규칙한 호흡이 나타납니다. 고혈압, 서맥, 불규칙 호흡.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쿠싱 반사가 떴다는 것은 환자의 뇌가 두개골 구멍을 뚫고 쏟아지기 직전인 뇌 탈출 임박 상태임을 강력히 의미합니다. 자, 아까 제가 호흡 단계에서 뇌압을 떨어뜨리겠다고 과호흡시키는 것은 뇌 허혈을 유발해 사람을 죽이는 짓이라고 강력하게 금지했었죠?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철저히 집중하십시오. 방금 배운 뇌 탈출 징후 동공산대, 편마비, 쿠싱 반사, 점진적인 신경학적 GCS 급락 등이 환자에게 명백하게 나타났을 때에 한해서만 우리는 일시적이고 통제된 과다 환기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는 뇌혈관을 고의로 수축시켜서라도 뇌압을 조금 떨어뜨려 뇌탈출 시간을 버는 것이 유일한 생명 연장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구잡이로 짜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의 TCO2 수치를 기존의 정상치 35에서 45보다 살짝 낮은 30에서 35mm 머큐리에 정확히 맞추어야 합니다. 호흡수도 성인은 분당 20회, 소아 25회, 1세 미만 영아는 30회로 주에 깊게 조절된 속도로 시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상의 외적인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피는 혈관이 무척 풍부해서 찢어지면 피가 비 오듯 쏟아집니다. 특히 몸집과 혈액량이 작은 영아는 두피 출혈만으로도 저혈량 쇼크로 사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압박 드레싱으로 직접 지혈해야 합니다. 우측의 경추 보호의 딜레마를 보십시오. 실무에서 딜레마가 오는 부분입니다. 무딘 외상 환자는 목뼈 골절 위험이 커서 단단한 C칼라 목뼈 보호대를 씌웁니다. 그런데 이 보호대를 너무 꽉 조여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서 심장으로 피가 내려오는 목정맥 배액을 꽉 눌러 막아버리게 됩니다. 뇌에서 피가 못 빠져나가니 가뜩이나 높은 두개뇌압 ICP가 폭발적으로 더 상승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유지하고 두개뇌압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머리와 목의 도수 고정이 확실하게 유지된다면 꽉 조이는 보호대 착용은 유연하게 미룰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겪는 가장 당혹스럽고 위험한 법적, 임상적 딜레마입니다. 머리를 세게 다친 환자가 나 멀쩡하니 병원 안 갑니다 라며 이송을 거부할 때의 대응 로직입니다. 여러분, 구토, 두통 악화, 혼동, 특히 비대칭 동공 같은 위험 징후가 하나라도 보인다면 환자가 아무리 거부해도 사망 및 영구 장애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여 설득하고 필요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송을 강행해야 합니다. 시험에 100% 출제되는 가장 무서운 함정, 바로 의식 명료기 루시드 인터벌입니다. 경막 외혈종 환자의 특징입니다. 머리를 맞고 기절했다가 깼는데 일시적으로 의식이 너무나 맑고 멀쩡해 보이는 기간이 있습니다. 나 괜찮아요 라고 해서 현장에 두고 오면 몇 시간 뒤 두개골 안에 출혈이 꽉 차서 환자는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또한 알코올을 섭취한 환자의 괜찮다는 말은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치 않으므로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며 무조건 병원 평가를 받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자, 오늘 강의의 모든 병태 생리와 전술을 집대성한 궁극의 체크리스트, TBI 생존을 위한 골든 룰입니다. 이 수치들은 여러분이 꿈속에서도 외치고 다녀야 할 생명 연장의 절대 암호입니다. 옥시젠네이션 산소화입니다. 튜브에 집착하기보다 환자에게 맑은 산소를 밀어넣어 SpO2를 90% 이상 이상적인 94%로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 1순위입니다. 벤틸레이션 환기입니다.
뇌압 폭발과 허혈을 막기 위해 EtCO2는 35에서 45mm 머큐리 정상 범위를 유지하십시오. 과호흡은 죽음입니다. 단, 뇌탈출 징후 시에만 30에서 35mm 머큐리로 통제하십시오. 블러드 프로세어 혈압입니다. 단 한 번의 저혈압 에피소드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성인 수축기 혈압 SBP는 110mm 머큐리 이상을 공격적으로 유지하여 뇌 관료를 사수하십시오. GCS는 운동 반응을 중심으로 측정하되 총점이 8점 이하라면 스스로 기도를 보호할 수 없으니 적극적 기도 관리에 돌입하십시오. 글루코스 혈당은 의식 저하 환자를 보면 즉시 혈당을 재고 저혈당 시 즉각 처치하여 뇌세포를 보호하십시오. 대망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화면을 꽉 채운 글귀를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시간은 곧 뇌입니다. Time is brain.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찢어진 뇌혈관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수술실의 신경외과 의사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의 10분, 20분이 환자의 뇌 운명을 결정짓는 진정한 전장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병원 전 처치 제공자인 여러분이 기도 유지기 하나를 끼우고 백마스크를 적절한 압력으로 짜넣으며 혈압이 떨어질 때 수액을 열어주는 그 완벽한 병원 전 처치 하나하나가 죽어가던 뇌세포 수억 개를 살려내고 환자가 평생 장애 없이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기적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의 빠르고 정확한 생리학적 수치 통제가 환자의 남은 삶을 결정합니다. 대단히 무겁고 복잡한 머리와 목 외상의 세계를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파고드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장 세 번째 심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